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건축가 이규빈입니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 오늘은 출연자가 남녀 두 분이시네요. 네. 혹시 뭐 사내 커플이나 이런 관계는 아니시고 네. 입사 동기입니다. 간략하게 한번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현대해상 특종 언더라이팅에서 근무하고 네. 있는 이혜지 전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대해상 개인용자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지승 전임. 김지승 전임님, 혹시 파주에 대해서 조금 공부해 보셨어요? 공부는 아니고 열정만 가득한 채로 왔습니다. 저도 오늘 많이 배워보겠습니다. 파주에는 이 출판 도시 말고 또 헤이리 예술인 마을 이런 곳들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저희가 그 중에서도 좀 파주에서 만날 수 있는 좀 특별한 건물들을 만나볼 거고요. 세 가지 키워드의 건물들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술성, 두 번째는 독창성, 세 번째는 자연 친화적인 건축물. 이렇게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건축물을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건축계 화이팅! 파주 출판 도시에 있는 미메시스 뮤지엄이라는 곳인데요. 여기는 이제 예술성을 보러 온 곳입니다. 별명이 있어요. 이 건축가는 모더니즘의 마지막 거장이다. 또 하나의 별명은 건축의 시인이라고도 해요. 이 건축을 설계한 건축가는 포르투갈 건축가예요. 알바로 시자라는 건축가고 올해 나이가 90세이십니다. 건축계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프리츠커 상도 수상을 하셨고, 건축가는 여기에 설계를 할 때 웅크리고 있는 고양이 한 마리를 스케치하면서 시작했다고 해요. 전 세계에서 자기가 한 미술관 중에 여기 미메시스가 최고다 라고 얘기를 하셨다고 하니까 저희한테는 굉장히 행운인 거죠. 뒤에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건물의 얼굴인데 U자형으로 딱 둘러져 있는 여기가 아주 이 건축의 백미입니다. 딱 보셨을 때 여기는 확실히 예술성이 느껴진다 이런 느낌이 좀 드셨어요? 뭔가 되게 순수한 공간인 것 같은. 순수한 공간. 웅크리고 있는 고양이라는 표현이 정말 확 와닿는 공간인 것 같습니다. 이 곡선 이 안쪽에 들어오니까 네. 그 건축가가 의도했던 네. 웅크리고 있는 고양이가 느껴지시는군요. 네. 이 곡선 형태의 어떤 기하학적인 아름다움이 있는 곳이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곡선의 이 형태가 그 웅크리고 있는 고양이의 어떤 몸의 곡선 형태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비정형 벽이다 보니까 약간 그림자 생기는 게 예쁘게 떨어지거든요. 그 바깥에서 볼 때 가장 인상적이었던 곡선의 공간이 실내 공간에서도 이렇게 그대로, 뮤지엄을 설계한 알바로 시자는 어떤 대원칙 같은 게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가 설계한 미술관에는 항상 다양한 형태로 햇빛이 들어오도록 유도를 했다고 하는데, 그 빛이 만드는 음영이라든지 그런 그림자에 의해서 미술관 공간을 좀 더 다채롭고 풍요롭게 만들고자 했다고 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가 이 알바로 시자의 미술관 건축에 대한 생각이 가장 잘 드러난 좀 하이라이트 공간 같은데요. 저희가 올라온 계단 위쪽으로 이런 동그란 천창이라고 하죠. 하늘에서 햇빛을 들이는 이런 장치들이 있고요. 이 미술품도 굉장히 압도적이지만 사실 이 천장도 굉장히 압도적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런 조명기구나 뭐 부착물이 없죠. 가운데 공간에 떠 있는 이제 테이블을 뒤집어서 붙여놓은 것 같이 생겼잖아요. 사실 이 위가 다 또 천창이에요. 그래서 위에서 햇빛이 들어오면 미술품에 직접 직사광선으로 닿는 게 아니라 이 한 번 천장을 타고 반사된 빛이 벽을 따라서 떨어지도록. 그럼 여기에 있는 빛들은 지금 다 햇볕으로 네. 자연광인 건가요? 보시면은 등이 없어요. 네, 형광등 같은 게 없어요. 천장이 그냥 깨끗한 하얀색 면으로 되어 있거든요. 여러 상황에 따라서 왔을 때 기분이 다르겠네요. 맞습니다. 실내에 들어와 있지만 이 외부의 날씨라든지 시간대에 따라서 그 공간의 분위기가 묘하게 바뀌는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게 건축가의 의도였다. 그래서 모든 빛은 천장을 타고 벽을 따라서 이렇게 부드럽게 퍼지는데, 아마 이 작품이 여기가 아니라 다른 미술관에 있다고 하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보일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이 건축가가 의도한 대로 부드러운 빛이 마치 이렇게 커튼이 쭉 쓸어내리듯이 미술품 위로 떨어지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고, 여기가 이제 미술관에서 가장 햇빛이 강하게 들어오는, 이게 이제 햇빛이 이 벽을 타고 쭉 이제 쓸어내린다라고 저희는 흔히 표현을 하는데, 다른 데보다도 지금 천창이 직접적으로 있어서 빛이 밝게 들어오는 걸 보실 수가 있죠. 미술관에 이렇게 간접적으로 햇볕을 활용한 거는 처음 보는데 확실히 훨씬 더 부드러운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뭔가 자연광으로 보니까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그림도 보고 예쁜 하늘도 보고 일석이조네요. 맞습니다. 여기 미메시스에선 가능합니다. 네. 이 가을 햇볕이 참 따뜻하네요.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여기 굉장히 한적하죠. 네. 저희 두 번째 키워드가 뭐였죠? 독창성. 독창성. 독창성 있는 카페가 여기 있다고 해요. 그래서 위치부터 일단 좀 의외다. 찾은 것 같습니다. 찾으셨어요? 네. 어디 있어요? 저 바로 앞쪽에 앞에. 있는 저 카페 아닐까요? 사실 되게 한적한 평범한 주택가 한가운데 있어서 모양도 좀 의외고 위치도 좀 의외인데, 이 건축이 2017년에는 한국건축가협회 상도 받고 또 2018년엔 미국건축가협회 상도 받았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독창성을 인정받은 카페인데, 혹시 두 분은 이 카페 이름이 루버월인데 블라인드는 아시죠? 네. 블라인드가 뭐죠? 그 창문에 햇볕을 가리려고 내리는 맞습니다. 그런 커튼 같은. 그래서 같은 역할을 하는데 보통 건물 바깥쪽에 설치되는 차양을 흔히 루버라고 해요. 그래서 보시면 비슷하죠? 그 블라인드 같은 장치가 쭉 설치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특이한 모양으로 건축이 되었나요? 이 집은 서양집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정면이 정서향이거든요. 햇빛이 저녁 가까워지면 오후에 이제 낮고 길게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그게 그렇게 반갑지 않은 햇빛이거든요. 근데 남향 집은 블라인드를 가로로 치면은 그걸 막을 수가 있는데, 서양 햇빛은 가로로 쳐서는 막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너무 해가 낮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세로로 이렇게 누워 있습니다. 그대로 건축의 디자인으로 승화시킨 이런 독특한 외형이 탄생했다고 합니다. 와, 짜잔. 와, 진짜 좋네요. 와, 진짜 높다. 밖에서 보는 것과 또 다르죠? 네. 네. 아트리움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여러 층을 한 번에 뚫어서 한 공간으로 지금 만들어 놓은 거예요. 굉장히 높고 큰 공간처럼. 지금 햇빛 들어오는 거 보이세요? 여기? 이게 남쪽이거든요. 지금은 이제 오후 한낮이니까 해가 높이 떠 있잖아요. 그 빛이 이 실내 공간 바닥까지 떨어지게 하려고 얘가 이렇게 사선으로 시시각각 이 실내에서 그림자가 계속 변해요. 자칫 지루하거나 단조롭게 보일 수 있는 실내 공간에 계속해서 좀 변화를 주는 요소로. 이쪽 루버는 조금 누워 있는 것 같고, 저기 창 위에 있는 루버는 좀 세워져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도 그런 차이가 있을까요? 굉장히 예리하신데요. 네, 확실히 여기 서쪽의 루버랑 지금 남쪽의 루버는 각도의 차이가 있는데, 설계한 건축가가 이 각도의 차이를 그냥 자기가 마음대로 생각한 건 아니라고 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시간대별, 계절별, 태양의 고도를 다 시뮬레이션하고 어떤 각도로, 어떤 길이로, 어떤 간격으로 설치했을 때 가장 원하는 효과가 나오는지를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 전체적인 모양을 설계했다고 해요. 엄청 과학적이네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기술이 디자인으로 융화된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공간에서 더 좀 독창적이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걸 수도 있겠네요. 저희가 가는 이 오른쪽이 바로 임진강이에요. 네. 세 번째 키워드가 뭐였죠, 저희? 자연과 함께 어우러지는 건축? 정답입니다. 여기는 북한하고 꽤 가까운 지역이어서 자연이 많이 펼쳐져 있는 곳인데, 우리나라에서 북한과 가장 거리상 가까운 카페가 여기라고 합니다. 이 카페의 정문인데 옛날에는 면사무소 건물로 실제 썼던 곳이라고 해요. 밖에서는 몰랐던 미지의 공간이 펼쳐지는 맞습니다. 것 같아요. 전체 부지가 한 3,300평 정도로 굉장히 넓다고 하는데, 리모델링하기 전에는 막 노루가 뛰어노는 곳이었다고 해요.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자연 친화적인 이런 공간을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 건물이 옛날 파평면 면사무소, 이쪽으로 보이시는 하얀 건물이 보건소였다고 해요. 총 3개의 옛날 건물과 2개의 건물을 신축해서 새로 지은 건물은 통유리로 외관을 만들었다고 해요. 건물 안에서도 바깥의 모습이 다 보여질 수 있도록. 옷을 사면 옷에 라벨이 있잖아요. 네. 택이라고 하죠. 어디서 만들었는지, 언제 만들었는지가 있는 것처럼 건물에도 택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 머릿돌이라고 하는 건데, 파평 면사무소 신축 정초 기념. 맞습니다. 건물을 지을 때 이렇게 초석을 심어 넣는 걸 정초라고 하는데, 단기 4291년, 그래서 1958년에 지은 면사무소 건물이라고 하니까 약간 좀 문화재 같기도 하고 좀 더 특별하게. 이런 역사적 사실을 좀 들으니까 네. 훨씬 더 건물의 존재가 더 깊게 인식되는 것 같아요. 자, 안으로. 와. 안으로 들어오니까 더 좋은 것 같네요. 천장이 딱 네. 보이지 않으세요? 그러면 저 위에는 네. 예전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는. 여기도 보시면 상량문이라고 해서 있는데 한번 언제 이 상량을 했는지가 써 있어서 단기 4291년 1월 9일 5시 그때 고사를 지내고 딱 마지막으로 올리면서 이제 골조를 완성한 거죠. 정말 건물의 역사 그 자체네요. 네, 보건소 건물이었던 것 같아요. 약간 보건소 냄새 같은 거 나지 않아요? 살짝 나는 것 같아요. 네. 어릴 때는 동사무소라고 하다가 동사무소. 어느 순간에 동사무소를 알면 옛날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요즘은 행정복지센터, 행복센터? 맞아요. 그렇게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여기 통유리는 원래 이랬던 건지 아니면은 새로 개발을 한 건지. 옛날 건물은 이렇게 창을 크게 만들기 어려웠을 것 같은데 여기는 자연이 주제가 되는 공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바깥으로 보이는 자연을 최대한 안에서도 보이게 하려고 이렇게 통유리로 파노라마처럼 쭉 전체적인 마당의 모습이 보이도록 그렇게 의도를 한 것 같습니다. 좀 더 시원하게 네. 느껴지시죠? 네. 공기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네. 약간 키천시대? 힐링되는 맞아요. 공간. 네. 네. 파주라는 한 공간 안에 예술적이고 독창적이고 그리고 자연 친화적인 공간이 다 어우러져 있다는 게 되게 신기했고 앞으로 자주 방문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마지막에 갔던 마롱리 면사무소 카페가 기억에 가장 남았습니다. 평소라면 혼자 돌아볼 때는 몰랐던 것들을 건축가님들과 함께 바라보면서 좀 더 꼼꼼한 부분까지 챙길 수 있어서 건물 내의 새로운 의미를 발견할 수 있었던 아주 의미 깊은 시간이었습니다.